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2월 19일 일요일 창원 우스컵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창원 4경주에서 권정국이 저치기 나섰습니다. 이인우가 직선에서 취발이 나가다 보니까 300배가 넘는 대박이 발생이 되면서 이태원이 고전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쉽게 갈 수 있는 상황에서 괜히 이태원하고 노영균하고 힘대결 펼쳐 나가다가 대박의 빌미 제공하면서 결승 가지 못했었던 이태원. 금일만큼은 집중력 발휘 나간다면 무난하게 우승을 찾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일단 창원 우스컵 4경주에서는 송경수가 과연 기존 선수들 꺾고 특별 승급에 성공할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창원 경주 전반적으로 좀 까다롭게 좀 짜여진 것 같습니다. 물론 강자들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선수들이 있긴 해요. 하지만 도전 선수의 기량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저배당 가능성보다는 조금 틀어질 수 있는 삼복승에서 좀 배당이 만들어질 수 있는 편성이 창원 경주가 많다는 점에서 다소 좀 공격적인 승부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창원 우스컵 1경주부터 한번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우스컵 1경주입니다. 이태원 전일 무리하게 힘대결 펼쳐 나가려고 하다가 고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노영균하고 탑 좀 찾아 나간다면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노영균 안 넘겨주려고 하다가 고전했었던 이태원, 그일만큼은 편성 자체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축이죠. 문제는 이태원의 연대가 너무 많습니다. 박성순, 이인우, 조성윤, 이로키가 이태원의 연대이기 때문에 이태원이 과연 누구와 호흡 맞춰 나갈지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박성순이 송경수를 막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쫓아가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만큼은 철저하게 이태원의 뒤를 막해 나간다면 따라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이태원이 금요일 경주 때도 그렇고 전일도 타협이 아닌 복자 승부 펼쳐 나가려고 하다가 고전한 모습을 보여줬었죠. 금일도 박성순이 아닌 엉뚱한 선수 챙겨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후차권에서는 배당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우스컵 2경주입니다. 전준영이 전일 나름 선전 펼쳐 나갔습니다만 점수에 밀리다 보니까 결승 가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은 편성 자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고유한의 선행 활약이 나가면서 전준영이 승부타임이 짧게 가져간다면 파업 선수들 전준영과 고유한의 동반 입상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준영은 고유한만 믿고 경주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최병길도 연이틀 죽쓰긴 했습니다만 1호 경주만큼은 자력 능력 갖췄기 때문에 승부수 띄운다면 오히려 최병길이 머리 치면서 이변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고유한을 활용해 나갈 수 있는 전준영의 추입발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우스컵 3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노영균하고 남용찬을 제외하고는 5명의 선수가 파업 선수들이기 때문에 노영균이 결코 쉽지만 않은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금요 경주 때 박지영 선전 펼쳐 나갔어요. 하지만 전일은 선행 선수를 앞에다 두고 넘어서지 못하다 보니까 고전한 모습을 보여줬었죠. 박지영 입장에서는 박훈재, 장경도가 홈 맞춰 나간다면 노영균 견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노영균 입장에서도 박지영 견제 나가기 위해서 남용찬을 달고 쏘게 된다면 맞대결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우스컵 결승 4경주입니다. 이번에 특별 승급 도전하고 있는 27기 수석 졸업자 송경수, 분위기는 좋습니다. 이용이 달고 쏴도 되고 손재호와 연합 펼쳐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란 점. 이창만 해도 특별 승급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송경수 입장에서는 평소 하던 대로 힘을 쓰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은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우현을 중심으로 이승철과 권정국, 정윤건이 파업 라인 형성에 나간다면 송경수나 손재호, 손씨들 함께 무너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송경수의 시속감이 좋기 때문에 특별 승급하는 데 있어서는 큰 어려움이 없지 않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5경주와 6경주는 본론에 들어가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창원 우스컵 1경주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자세하게 한 경주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우스컵 1경주입니다. 이태원 금요 경주 때도 연대 편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경주 풀어나가면서 호차권에서 배당이 좀 발생이 된 모습을 보여줬었고, 전일은 굳이 노영균하고 정면 대결 펼쳐 나가려고 하다가 오히려 두 선수 실속도 안 나왔었죠. 힘이 빠졌습니다. 권정국에게 저치기 당하면서 2인우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300배라는 대박의 빌미 제공하면서 팬들에게 질타를 당한 이태원. 과연 금일만큼 정신 차리고 집중력 발휘해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몸 상태는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주를 풀어나가는 능력은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일단 이태원 입장에서는 박성순, 이인우,
조성현 이렇게 연합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비팝 선수들이 무려 4명이나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태훈 입장에서는 이들과 호흡을 맞춰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금요경주하고 토요경주 돌아보면 이태훈이 과연 누굴 챙겨 나갈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딱히 연합을 신경 쓰지 않고 경주년 펼쳐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뭐 엉뚱한 선수가 달려서 쫓아가는 작전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연이틀 뭐 쓴맛을 좀 봤기, 전일 좀 쓴맛을 봤기 때문에 좀 타협점을 찾아 나가게 된다면 박성순을 뒤다 붙이고 승부거리 조절에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은 박성순이 마크를 놓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크로 먹고 살고 있는 박성순이 마크를 놓치면서 고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요경일 때 선전이 전일 쉽게 좀 허물어진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마크적만큼은 박성순 쫓아올 만한 선수가 없죠. 그 점 때문에 금일만큼은 빵이 좋은 이태훈 놓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신 차려야죠. 금일만큼은 두 선수 모두 팬들에게 질타를 당했기 때문에 금일은 적극적인 협공 펼쳐 나가게 된다면 1번과 2번 동반 입상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은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쪽에 1번하고 2번 동반 입상 쪽에 2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것 같겠고, 뭐 이인우의 선행이라든지 이유로크의 선행 활약에 나갈 수는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인우와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26기 동기생이죠. 97년생 또 동갑내기 친구이기도 하다는 점. 이인우가 연이틀 나름 컨디션이 좋았습니다. 요즘엔 선행이 아닌 마크 작전으로 작전을 좀 변경해 나가고 있는 이태훈이 동갑내기 친구 이인우 달고 쏘면 뭐 이인우도 충분히 버텨낼 수 있을 것 같고, 마크도 놓치지 않는 상황이라는 점, 이인우가 때려도 버텨내는 작전 가능하기 때문에 전 26기 동기생의 협공 가능성도 충분히 기대해보고 싶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금일만큼은 아무래도 박성순이 객관적인 기량면에서 쫓아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리한 입장에서 경제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쫓아가지 못하면서 바가지로 먹었었던 박성순 쫓아가야죠.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1, 2가 우선이 될 것 같습니다. 1번과 3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이태원이 1호키를 또 안 넘겨주려고 하다가 오히려 타이밍 잡지 못하고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박성수이 좀 직선에서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 잘만 하면 2사라든지 2번과 3번은 2변으로 이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전일도 이태훈이 때렸는데 1호키가 넘어가려고 하다가 또다시 힘들게 펼쳐나가게 된다면 뭐 2사나 2,3은 좀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2변 가능성 크지 않은 것 같고, 금일은 편성 자체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1, 2가 단연 돋보인다는 점, 배당판이 얼마만큼 나오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차선은 2누까지 한번 노려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우스컵 7경주입니다. 이번 편에서 전준영이 전일은 자신감을 찾았어요. 금요경주 때는 마크를 놓치면서 고전했었고, 전일 나름대로 선전 펼쳐나갔었던 전준영, 아쉽게 결승 가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전준영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고유한의 선행 적극 활약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석호가 있고 오디안이 있고 오진우가 있습니다. 연대 세력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라는 점. 뭐 강영국도 비팝 쪽이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노조에도 간입도 안 돼 있고 적극적으로 또 비팝과 또 협공을 하지 않는 뭐 중립 세력이다 보니까 전준영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경주를 펼쳐나가긴 수월할 것 같습니다. 고유한이 힘을 쓰고 전준영이 막해 나갈 것 같아요. 그 뒤를 김석호나 오진우가 쫓아 들어간 작전 펼쳐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고유한도 시속감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고 전준영이 밀착 막해 나간다면 직선 차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칫 간보다가 전준영도 기복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5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 쪽에 5번하고 3번, 5번과 3번의 동반 입상 쪽에 1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 드릴 수가 있겠고, 전준영이 좀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 뭐 김석호라든지 오진우가 쫓아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마크력만 놓고 본다면 오진우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5번하고 7번을 차선책으로 한번 공격적으로 가져가고 싶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전법적인 궁합만 놓고 본다면 3번이 힘을 쓰고 5번이 몰고 가서 출패 나가는 경주가 안정감 있기 때문에 5번과 3번 동반 입상 쪽이 단연 돋보인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수도 충분하죠. 연이틀 바닥 찍었었던 최병길, 일단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갈 수 있습니다. 주드럭발에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최병일이 고유한이 넘어가는 타임에서 완급 조절에 나가게 된다면 고유한이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고유한
고유한이 전준영을 뒤에다 두고 경준영 펼쳐 나가는데 승부 타이밍을 좀 조절해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게 된다면 최병길이 외선에서 젖히기 타이밍 잡아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연이틀 컨디션 봐서는 최병길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좀 무겁게 느껴지긴 합니다만은 고유한도 우승 욕심 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전준영도 고유한을 넘어서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두 선수가 신경전 펼쳐 나가다가 오히려 최병길에게 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노려본다면 1-3하고 1-5 경주권 정도는 1-3하고 1-5는 최병길 충분히 노려는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편성 3번과 5번 3번의 선행을 활용해 나갈 수 있는 5번 직선 추입발 상당히 좀 두각 드러나고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5번과 3번 동반 입상 극접에다 뚫려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못 딸 수도 있기 때문에 복선까지는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우스컵 3경주입니다. 이번 편성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득점은 노영균이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노영균의 연대가 남영찬밖에 없죠. 장경동, 박훈재, 조준수, 어태걸, 박지영은 파업 선수들입니다.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 5대2로 파업 5명, 비파업 2명의 겹전 경주를 하는 점에서 노영균이 타이밍 잡지 못한 다음에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뭐 금요일 경주 때는 시원스럽게 때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노영균을 이태원이 활약해 나가도 되는데 굳이 노영균 안 넘어가주려 하다가 함께 무너지면서 노영균도 고전, 이태원도 고전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두 선수입니다. 하지만 희속감이 좋고 자력 능력 갖춘 선수를 앉으면서 어차피 이번 편성 5명이 자리 잡게 된다면 노영균하고 남영찬은 뒤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노영균이 먼저 서둘러서 경주전 펼쳐 나가기보다는 이번 편성 자체가 박지영도 선행력이 어중간합니다. 때려봐야 한 11, 잘 나와야 11초 때 어중간한 후반 시속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노영균이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간다면 남영찬까지도 충분히 불러들일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남영찬도 전일 좀 이번에 차도 컨디션, 몸 상태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았었다는 점에서 마크 되면 쫓아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물론 박지영 쪽으로 노영균과 박지영 쪽으로 배당 팔려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습니다만 노영균이 박지영 노골적으로 챙겨줄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파업과 비파업의 또 차이이기 때문에 전 6번과 1번의 동반 입상 쪽을 챙겨주면 쫓아갑니다. 6번과 1번 동반 입상 쪽 우선 하시되, 그래도 박지영이 외선에서 나오게 된다면 6번과 7번 동반 입상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에서 비파업 쪽 먼저 공략해보자. 6번, 7번을 차선으로 기대해볼 수 있는 편성 건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노영균이 타점 잡지 못하고 박지영이 제대로 된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전일도 선행 선수를 앞에다 두고 2명이나 두고 박지영이 넘어서진 못했습니다. 금요 경주 마음 비고 과감하게 때리니까 버텨내면서 우승을 차지해 나갔었죠. 시속은 빠르진 않았습니다. 자신감을 얻었었다는 점, 7번이 젖히고 박훈재가 마크해 나가는 7번과 3번이라든지 장경동이 7번의 뒤를 마크해 나간다면 수도권 협공에 한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7-3하고 7-2죠. 노영균 빠지면 7-3하고 7-2 경주권 정도는 7-3하고 7-2는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개적으로 박정희 그렇다고 저치기가 뛰어난 선수도 아니고 선행도 뛰어난 선수가 아니에요. 노형균이 아무래도 승부의 수를 띄우게 된다면 남영찬과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비파업 완승 6번 1번 쪽 6번 7번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우스컵 결승 4경주입니다. 송경수가 이번 회차 특별 승급 도전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용희와 손재호하고 협공 펼쳐 나가면서 우승에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반면 이승철을 중심으로 김우현 있고 권정국 있고 정윤권이 있습니다. 4명이 파업 연합을 이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송경수가 저치기 타임이 잡아 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먼저 좀 서둘러서 경주를 운영 펼쳐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문제는 손재우도 시속감이 만만치 않습니다. 특선에서는 내려온 강급자, 이용희는 송경수나 손재우 뒤를 마크해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손재우가 마크 추입보다는 서두르는 작전, 송경수가 손재우를 몰고 가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오히려 2번이 6번 달고 쏘는 작전도 가능하죠. 그 점 때문에 2번하고 6번의 동반 입장 쪽에 2번하고 6번 동반 입장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손재호도 직선에서 차는 나올 수 있어요. 그 점 때문에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2번하고 6번입니다. 2번하고 6번, 2번과 6번의 전략적 연합 쪽에 2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송경수가 냅다 이용이 달고 쏘면 충분히 가능하죠. 2번과 4번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뭐 시속적인 면에서 송경수가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편성인 것 같아요. 2번하고 6번 쪽 우선 하시되 2번하고 4번 비팝 라인까지 형성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문제는 3대 4로 싸워야 되는 편성이라는 점에서 권종국이 먼저 내선 잡고 힘을 쓰고 김우현, 이승철, 정윤건 순으로 경주가 흘러가게 된다면 이번 편성 2번, 4번, 6번이 내선에서 갇힐 가능성 배제할 수 없죠. 그렇게 된다면 권종국이 힘을 쓰고 김우현이 반바퀴, 이승철과 정윤건이 협공 펼쳐 나간다면 송경수도 날아가고 손재우도 날아가고 이용희도 날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배당이 만들어진다면 5번과 7번의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습니다. 수도 창원적 협공에 한 동반 입상이죠. 3번이 때려주고 5번이 추입해 나가는 5번과 3번 정도는 좀 과감하게 늘어볼 수 있기 때문에 5번하고 7번입니다. 5번하고 3번은 노림수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속감 분명 송경수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손재호와 협공 펼쳐 나가고 대두고 이용희를 뒤다 달고 쏴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송경수가 안정감 있다, 복숭의 중심이다. 2루가고 2사 비팝 라인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고 싶은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우스컵 5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홍석한 직전의 차는 나름 선전 펼쳐 나갔습니다만 이번의 차는 뭔가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연타 출전에 대한 부담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쉬움을 남겼었던 홍석한, 하지만 금일은 힘을 쓰기보다는 이번 황영근의 선행을 홍석한이 적극 활용해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황영근도 조금씩 선행감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황영근이 때려주고 과거 충청권 대선배였었던 홍석한이 활용해 나가면서 직선 짧게 주입해 나간다면 파업 완승으로도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이 때려주고 1번이 추입해 나가는 작전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2번과 1번, 2번과 1번의 동반 1번과 2번의 동반 입장 쪽에 1번과 2번 동반 입장 쪽에 우선에 받아낼 말씀 전에 드릴 수가 있겠고, 이주연이 좀 뭔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일요경주 때는 상당히 강해요. 1번의 뒷자리를 막혀 나가면서 쫓아 들어가게 된다면 1번과 3번 동반 입상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과 2번의 동반 입상, 1번과 3번의 동반 입상,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2번이 때려주고 1번이 몰고 와서 추입해 나가는 작전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라고 한다면 직전의 차도 통속한 토요경주하고 금요경주 때 상당히 선전 펼쳐 나갔어요. 하지만 일요경주 때는 뭔가 아쉬움을 남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 이번 편성 몸싸움에 능한 직선 추입바 살려나갈 수 있는 양진우가 1번과 2번의 뒤를 몰고 가게 된다면 직선 추입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편성인 것 같아요. 전일도 부단히 마크를 좀 빼앗으려고 했었습니다만 결국 빼앗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양진우, 컨디션만 놓고 보면 괜찮습니다. 이번 편성 몸싸움 능력이 뛰어난 선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양진우가 빼앗아서 가게 된다면 7번과 1번의 동반 입상으로 뒤집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7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기 때문에 7이라고 7입니다. 7이라고 7이는 양진우의 직선 추입발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편성 자체가 홍석한을 위한 맞춤 편성이 짜여졌습니다. 황영근의 선행감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1번이 마크해 나가면서 추입해 나가는, 3번이 마크해 나가면서 쫓아 들어가는 1번과 2번의 동반 입상이 먼저예요. 1번하고 3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보고 싶은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충분히 양진우가 일요경주에 강하기 때문에 뒤 노린다면 차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양진우 놓고 뒤집기 공략 충분히 가능한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우스컵 6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최영이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편성 면에서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최혜영의 연대가 이재호가 있고 윤우식이 있고 남승우가 있고 정덕이가 있고 김정훈이 있습니다. 대부분 최혜영의 연대 세력이라는 점. 반면 구동훈은 본인 혼자 비파업이기 때문에 자리 선정에서도 밀려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물론 12기 동기생이긴 합니다만 구동훈을 노골적으로 챙겨줄 만한 선수는 없는 것 같아요.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는 맨 뒤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 그렇다고 구동훈이 적극적인 몸싸움 펼쳐나가고 있는 선수는 또 아니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 경주 풀어 나가기 쉽지만 않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번 편성 파업 선수들이기 때문에 3번 윤호신이 힘을 쓰고 최영이 몰고 와서 직선 추입바 살려
살려나가는 작전 기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호신도 자력 능력이 뛰어난 선수는 아닙니다만 타이밍 잡았을 때는 또 힘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최영이 막혀 나간다면 직선 차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호신을 활용해 나갈 수 있는 최영의 직선 추입발 이번 편성 기대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최영이 오히려 윤호신을 지켜주기보다는 직선에서 좀 세게 넘어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이번 편성 5번과 3번의 동반 입상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직선에서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 남승우, 이재호, 뭐 정덕이나 김정은 중이 쫓아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연이틀 노장 투혼 발에 나가고 있는 정덕이 금요경주 때 운이 아니었어요. 뭐 전일도 나름 선전 펼쳐 나갔었다는 점에서 최영의 뒷자리를 막 해 나가게 된다면, 직선에서 추입발 살려 나가게 된다면 5번과 6번의 동반 입상으로도 충분히 배당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과감하게 노려본다면 후차권에서는 5번과 6번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비교적 쉽게 짜여진 편성을 배정받았어요. 그 점 때문에 5번의 선행, 3번의 선행 활용해 나갈 수 있는 5번의 직선 추입발이 아무래도 경제 중심으로 안정감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뭐 최영이 추입 나오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복승까지 남게 생각하는, 쉽게 가져가게 된다면 5번, 3번 쌍복 승부로 깔끔하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창원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뭐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왕 책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 회차도 경륜왕 잘 준비했기 때문에 많은 사랑,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